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남녀 혼성군이 강할까요? 아니면 남자만, 여자만 편성한 군인이 더 강할까요? 뜻밖에도 남녀 혼성군이 전시에는 강하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말썽도 일으키고 이성 문제도 생기고 그렇죠. 미군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함정에 남녀 군인이 타고 몇 개월 있다 다시 돌아오면 그 사이에 임신한 여군도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만 전쟁 때는 남녀 혼성군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보통에는 약자인데 약자로서 그 전투 임무를 보통만 수행해 줘도 남자들이 여자들이 저렇게 싸우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용기도 없고 시원찮았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나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후까지 진지를 지키고 최후까지 전투를 하면 그렇게 여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남자들이 포로가 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더군다나 여자들은 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옆에서 저들이 쓰러지면은 그 생명력 때문에 생명 존중, 애착 그 마음 때문에 피를 보면 목숨 맞춰 싸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군들은 숫자는 많지 않잖아요. 미군이나 이렇게 혼성군으로 편성된 군대도 있지만은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부사관이나 장교로만 가지 의무복무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성군이 아니죠. 남서 단일군인데 거기에 부사관이나 장교들만 있기 때문에 남자 군인들이 사병들이 좀 불만을 가진 측면이 있죠.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좋은 엄마는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다. 남녀 혼성군이 강하듯이 엄마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 오늘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여군이 지원해서 전선으로 나가면 가끔 뉴스가 되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무슨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데 다른 여자들은 아이 데리고 피난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데 지원병으로 총 들고 전선에 나가면 그런 게 가끔 뉴스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당연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싸우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니까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간 거죠,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남녀 혼성군도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데 가정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견고한 어떤 행복, 견고한 사랑, 견고한 협동심을 발휘하는데 그 거물못 중심에서 연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엄마인데 특히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엄마는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남편과 자녀 그리고 자신까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손해보면서도 약속을 지키니까 그러죠. 결혼식장에서 하객 모시고 약속하죠. 혼약. 이혼할 때도 약속 지키죠. 이혼한 약속을 누가 지켜? 양육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남자는 양육비 서약을 하고 여자는 아이를 맡아서 기르겠다. 옛날에는 그게 여자가 월등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자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혼 시에 서약한 양육비 지원 지킵니까? 잘 안 지킵니다. 판사 앞에서 서약하고 조정하고 합의 이혼을 해놓고 그런 약속을 결혼도 어긴 사람이 지키겠습니까? 잘 안 지켜요. 그럼 남자는 양육비를 안 주면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쓰는 방법이 이제 창피를 주는 거죠. 배드 파더스다 해가지고 나쁜 아빠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사진도 공개하고 연락처 등 이런 걸 직업 공개를 하면 대략 누군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양육비 그 계약 이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튼 이렇게 여자들은 양육을 꾸준히 해나가는데 그 비용을 대겠다는 남자들이 자기가 이혼할 때
이혼할 때는 이 여자만 벗어나면 천국이겠다 해가지고 지옥을 벗어나려고 그러는 건 모르지만 불이행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부드럽게 현실에 대응을 합니다. 유연하게. 왜? 여자들은 약자로서 현실에 순응해야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이름에 순자가 많습니다. 순자, 순녀, 뭐 이렇게 무슨 순옥,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순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부드럽게 현실에 대응을 하고, 남자들은 5가지 다 말한다면 여자들은 그 중에 하나 말할까 말까. 그런데 그걸 참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자들은 얘기를 할 게 없어서 안 한다. 남자처럼 여자를 이해해가지고 아니 할 말 있으면 다 하지 왜 못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생존 방식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기가 다가오면 남자는 꺾이지만, IMF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 혼란기에 되게 남자들이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가족을 망가뜨리잖아요.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여야 되는데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는데 말이 동반자살이지 살해 후 자살이죠. 가족을 살해한 다음에 죽는 거잖아요.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요즘은 여자들도 그런 방식이 있지만 대개 남자들이 그런 방법을 선택했죠. 그래서 남자들은 위기에 꺾이는데 반해서 여자들은 리어카 끌고 길거리를 나가죠. 안 되면 영업사원으로 여기저기 뛰죠. 안 되면 마트에 가서 계산기 있고, 요새는 그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러던데, 이렇게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경제 위기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거리 나가면 어때요? 잘난 여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창피할 게 뭐가 있나 이거죠. 왜? 생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출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잉태의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생명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 살아있는 것은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스스로 창조자로서 자기가 신화를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데, 남자 혼자 남았을 경우에 자녀 잘 못 키워내죠. 재혼한다든가 아니면 자녀들을 뭐 이게 위탁한다든가 다른 보호기관에 보낸다든가 그래요. 여자들은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의식이, 물론 제 586 개띠 60대 후반이 보는 엄마들하고 이제 다르죠. 우리 엄마들이 80대들하고 이 우리 또래들 60대 엄마들하고 지금 밑에 40대 30대 엄마들하고는 많이 세상이 바뀌었죠. 세대 따라 많이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자면은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주에서 살면서 봐도 노점상 하는 여자들 그 거리에서 굉장히 악착스러워집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그 정도 강하고,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새끼를 살려야 되는데 뭐가 창피하냐 이거죠. 경찰들 막 단속하러 다니고죠. 스피커로 막 이야기해줘. 빨리 노점상 치우시오. 그러면 막 호루라기 불고 그러면 잠시 이렇게 하는 듯 하면서, 여자들도 아무리 단속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강제로 끌어내고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창피해서 어떻게 내가 끌고 나가며, 어떻게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어떻게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도 만날 텐데 남자가 돼가지고 차라리 내가 월급 얼마 받더라도 그렇게 그걸 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월급 받으러 가려고 하면 나보다 후배들이 내 윗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남 밑에 있느냐, 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자기 뭐랄까요, 이 체면, 그런 것을 가족의 안위라든가 가족의 그 생존보다도 더 생각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아내는, 여자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남은 남자가 자녀를 키워서 이렇게 그 성공시킨 경우는 드물어도, 혼자 남은 이 편모, 한부모 가정 요새는 그러는데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애들이 무수히 많죠. 이것만 봐도 내가 혼인 약속했으면, 자녀를 낳아서 내 새끼를 내가 기르겠다 했으면 이 약속, 책임,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그런
의식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했을 때 남편이 자기 기대를 저버리면 그래, 이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 인간은 안 바뀌는구나. 그러나 자녀에게 희망을 갖죠. 자녀에게 대한 희망은 아이고 내 새끼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는 안 하죠. 자기에 대한 희망이 꺾이지 않는 한 자녀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죠. 그래서 끝까지 자녀는 믿으려고 하죠.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희생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그게 어떤 웅변보다도, 어떤 자녀 교육보다도, 어떤 교육학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그렇게 엄마들은 실천하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을 지지하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그런 그 희생정신, 약속을 이행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탈피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지만, 그 다음에 자기를 믿으니까 남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내 새끼를 믿는 거예요. 내 새끼를 믿으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낳으면 남편은 저리 가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약속을 지키니까 어때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죠. 왜? 자녀가 그런 엄마를 믿으니까요.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어떤 예전에 보니까 오종남 씨라고 있던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1살 때 전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하나를 데리고 인생을 거기다 건 거예요. 20대였겠죠, 옛날 같으면. 그러니 그 부담이, 어머니도 얼마나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자녀가 비뚤어지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너 하나만 보고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녀는 얼마나 그런 부담이 크겠어요. 엄마가 내 인생에 다 실려 있잖아요. 내 어깨에 다 달려 있잖아요. 그 엄마도 새끼 하나 보고 그 세파를 헤쳐나가야니 이게 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혼자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훌륭하게 자라줬죠. 그래서 뭐 장관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전에 뭐 경제 세미나라는 KBS 라디오에서 나오던데, 제가 그 프로필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오종남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낳았으니까 남편은 전사했지만 내가 낳은 새끼는 내가 키워야지 하는 정신으로 키우니까 이게 상생이 된 거예요. 자녀와 모자간에. 그리고 목표를 확인하고 저리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길로 유혹 물리치면서 나아가니까 달성이 된 거죠. 훌륭한 엄마죠, 정말. 그런 엄마들은 많은데 그런 아빠들은 별로 들리지 않죠. 그런 걸 보면 약속 지키는 데는 역시 옛날 엄마들이었는데, 지금 여자들은 옛날 엄마하고는 좀 다른지 모르죠. 이렇게 약속을 고지고식하게 계속해서 그 목숨처럼 지키지만 유연하게 지키는 측면이 있죠. 여자들이 되게 유연성, 적응성에서는 알아주잖아요. 자녀 따라 바뀌죠. 물론 자녀를 계속 원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줘가지고 자녀가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죄책감을 이용해서 자녀를 조종하려는 엄마들도 있고, 철학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얘기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래도 원통하니까 얘기할 사람 자식밖에 없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죠. 현실에 적절하게 적응하는데 그게 이제 과잉보호로 되는가 또는 과잉 기대가 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자녀가 또 갖는 부담이 또 다르죠. 그 다음에 가족과 상생하려고, 그러려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희생하는 것 자체가 또 뭐랄까 아름답지 않다 보니까 여자들 물어보면 백인백색 대답을 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선택했으면 정말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킬 듯한 그 사람한테는, 남자들도. 근데 아까 남녀 혼성구는 여자가 보통으로만 싸워도 남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끝까지 진실을 고수한다고 했는데, 이 남녀 혼성 가정에서는 여자가 너무 어찌 보면 강하면 남자가 길을 못 편달까? 남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남자는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한량같이 살고
여자가 책임을 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자가 또 약속을 지키기는 하되 좀 영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이 남녀 평등 시대에는.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좋은 엄마는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엄마든 자녀든 아빠든 약속은 목숨처럼 지킬 때 가정이 튼튼해지고, 그런 가정이 모인 국가가 뭡니까? 나라고 집가. 나라라는 집이에요. 나랏집. 그러니까 집이 최소 단위지만 이 최소 자질이 튼튼할 때 그게 모인 국가가 견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